안녕하세요. 김경수 지사의 최종 재판이 올해 그러니까 2018년 12월 말에 있다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의 판결을 왜 그랬는지 내년 그러니까 2019년 1월 2주간 걸쳐서 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좀 짜증스러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무슨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삼성을 또 쉴드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를 계속 괴롭히려는 뜻인지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하경 의원 아시죠? 이하경 의원은 더민주 당내에서 그나마 괜찮은 발언을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번에 이건희 차명주식 3조 5천억 원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 그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 말까지 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금융위 위원들이 삼성의 영향 하에 있잖아요. 이것에 반해서 이제 법제처에서 다시 이것을 재해석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3조 5천억 원이 됐든 그동안에 굉장히 그 삼성은 국가, 정부, 어떤 정부가 됐든 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커온 기업인 만큼 이 정도의 돈을 국가에 낸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삼성에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네요. 그런데 한국의 그 경제를 지표로만 분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 경제가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국의 경제연구소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일이 되면 대박이다 라고 간단히 볼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그 한국의 사이비 보수세가 좀 더 경제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다면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북한에는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고 또 값싼 노동력이 있잖아요. 이거는 자본주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사이비 보수세의 지식인들은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 막연하게 왜 그 대북 강경책으로 가야만 자기네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그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 영국 연구소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중국하고 인도가 커갈 수 있다는 것은 인구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인구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인도는 이제 러시아와 군수품이 수입하는 면에 있어서 공조를 하는 면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라는 이 사람이 그 난민 이민자도 많이 받아들여서 지금은 완전히 독일 그 성과에서 메르켈이 이제 물러나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과는 기술적인 제휴를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맺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독일 기술을 많이 흡수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단순히 그 미국의 기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을 자체를 중국에게 나눠주지 않으려고 그런 의도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중국이 그 미국을 앞서는 것을 한 2년 정도 늦춘다고 그런
말을 하네요. 근데 뭐 경제연구소가 보는 거는 어떤 지표만 가지고, 지수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한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지나갈 수가 많아요. 특히 이제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기업주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가령 뭐 기업 노조를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업주랑 짜고 공모해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자기 권익을 얘기를 하면 그것을 무조건 해고를 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몰상식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한국이죠. 그래서 그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주와 또 기업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 노조가 즉 짜고 치는 이런 노동 그 조건을 안 좋게 하는 이런 상황을 국가가 엄격한 법으로 이것을 좀 약자를 위해서 좀 규제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억강부약의 그 전략을 세우지 않는 것이 현 정부나 뭐 기타 등등 과거의 정부도 물론 문제였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 지표가 아무리 좋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부적으로 불공정하고 부패가 만연한데.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경제적인 얘기를 좀 하는 김에 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문제가 되긴 됐습니다.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이래가지고 딱 기획을 해서 그냥 그 시간당 그 페이를 올린다는 것이 왜 문제냐면요. 한국은 일단 구조적으로 대기업 우선 구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산층이 쪼그라들고 두 번째로는 개인들이 빚에 허덕이도록 그 금융업들이 굉장히 발달됐고 그 금융업의 주식을 쥐고 있는 거는 외자가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 대부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쓸 돈, 즉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적은 그런 중산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어렵죠. 일단 구조적으로 소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가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해외 직구가 막 발달을 하고 뭐 껄핏하면 해외에 나가고 해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물품도 저는 뭐 그런 브랜드를 사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런 뭐 해외에 나가서 브랜드 사는데 정신없고 또 대형 쇼핑센터가 한국에 너무 많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은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살아나갈 그런 기회가 적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단순히 뭐 그 GDP가 얼마고 그러니까 한국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런 그런 거는 굉장히 쓸데없는 지수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경제 수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 경제 성장률을 2.6% 정도로 잡아놓고 내년 성장률을 그렇게 잡아놓고 뭐 기획을 한다? 이런 거는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부적으로 구조가 막 엉망인데 그런 지표만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 중산층들이 지금 살아가기도 어렵고 특히 그 중하위 계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계층에서는 더 소비 여력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뭐 기계가 발달을 점점 하기 때문에 기계화를 시키잖아요. 기업주들이. 그리고 조그만 그런 그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체인점에서도 뭐 커피 같은 것도 기계로 하고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계를 없애는 쪽으로 간다. 이것도 뭐 그 생각은 하나 본데 그게 힘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보조금이 많이 나와야 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한국의 사회보수세의 문제는 단순히 그 대북 문제 가지고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지 말고 경제 문제가 뭔가 그런 거, 인구 문제는 또 뭔가, 세계에서 한국의 문제는 뭔가 이런 거를 좀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홍준표 같은 인간이 그 뭐 좌익 뭐 척결 이런 걸 내세우는, 그러니 이게 사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홍준표 이 사람은 진짜 반성을 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를 엉망으로 또 만들겠다고, 그러니 더 큰 문제이죠. 그리고 뭐 트럼프가 미국의 군인을 되돌려오겠다, 미국 쪽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는 올해 뭐 그 사람이 대권에 나섰을 때부터 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군대로 인해서 드는 비용이 너무 엄청나고 현재도 그 미국의 그 재정 적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미 의회에서 이미 그 규모를 22,000명 이하로는 그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됐다. 그러니까 이 규모 안에서는 뭐 철수를 시켜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철수가 불가한데 트럼프가 자꾸 그 비용을 한국에다가 더 물리려고 그러는데, 뭐 독일하고 필리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국이 너무 그 손해 보는 입장에 있다. 그런 경우는 가령 미국의 지금 여기는 가스라 그러는데 그 뭐라 그러죠? 원유 같은 것이 많이 생산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좀 더 수입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수입해서 싸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더 수입해서 쓰겠다라고 하든지, 꼭 미군 그 주둔 비용 이외의 것으로 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비즈니스맨들은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걸로 틀어막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융통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그 무역 딜을 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라고 자기를 극찬하는 유시민의 경우는 그래요. 2014년에 유시민이 그 다수결로 인해서 국민 다수가 찬성하면 미국 51개 주로 편입해도 가능하다라고 말한 그 몰상식한 말까지 했었죠. 아니 유시민은 독일에서 공부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그 자기를 자유주의자로 처신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럽의 경우는 굉장히 그 사회에 그 중심적으로 전략을 많이 세우는 편이거든요. 그 굉장히 유럽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게 유시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2014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016년에 이런 글이 또 일베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유시민은 굉장히 일베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욕을, 그 과거에 그런 말을 했다고 욕을 먹고 있죠. 욕 먹어도 싼 일이죠.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주민이 집단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요. 누굴 상대로 승소를 했냐 하면 국가와 도쿄 전력에 대해서 승소를 해서 50억 원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800명이 나눠 가질 수 있게 된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판결을 기반으로 한다면 앞으로 일본에서 그 원전 오염 냉각수를 그대로 방출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주변국 한국민이 받을 피해, 대만, 중국 뭐 이런 그 시민운동 단체와 더불어 가지고 또 일본 시민운동가들도 있겠죠. 그래서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에 대해서 이거는 재판을 벌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그걸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